안녕하세요. 완전건강상담소 조승우입니다. 이번 주제는 동결 건조한 채소도 가공식품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공식품, 그리고 지금은 초가공식품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원물 자체에서 일단 뭐 변형이 된 거가 가공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 맞죠? 그런데 이 기준점을 어디까지 이제 잡을 것이냐.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사탕수수를 정제 가공이 들어가서 1차, 2차, 3차 여러 가지 과정이 거쳐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완전히 파괴돼서 철저하게 이 당만 남은 게 설탕이라면 채소 과일을 갖다가 말린다든지 아니면은 요거를 냉동시켜서 다시 또 급속 냉동시켰다가 이거를 건조시켜서 가루로 만든 것까지 초가공식품으로 볼 것이냐. 그 구분을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이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성분 함량표에 화학적인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게 뭐 과일, 채소 같은 건 이제 통조림으로 돼 있는 거 그러한 것들까지 우리가 멀리할 필요가 있느냐. 왜? 진짜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뭐 가공육을 떠나서 원재료 자체가 아예 없는데 그 맛을 내기 위해서, 향을 내기 위해서 화학적인 첨가물로만 이루어진 음식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갖다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채소 과일을 할 때 간단하게 가장 많이 이렇게 접했던 게 생식이죠. 생식. 그러니까 선식이라고도 하는데 채소 과일을 동결 건조시켜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물에 타먹는 건데 이게 이제 미숫가루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통 방식으로 다 내려와졌던 방법들입니다. 말리거나 얼리거나 그랬다가 다시 가루 형태로 건조시켜서 만들었다가 이 기원이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한약이 발생한 원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15세기, 19세기까지도 이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없어가지고 소독 개념이 없었지만 이 동양권에서는 일찌감치 불을 이용해가지고 그 수술 도구를 이렇게 달궈가지고 살균을 한다든지 침을 놓을 때도 이게 살균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게 그러니까 참 문화적 차이가 쌓였는데 생식이나 선식 같은 경우는 각 위치한 지역 기후에 따라서 고기를 말려서 먹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채소 과일을 건조해서 먹어온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유통 과정을 더 길게 하고 더 부패를 막기 위해서 화학적인 첨가물들이 들어간 게 대략 우리 몸엔 안 좋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CC 주스를 드셔라 했을 때 사서 먹는 거를 어디까지 내가 할 것이냐. 새벽 배송에서 오는 착즙인데 이것도 보니까 멸균 살균을 한번 했다는데 요거는 안 먹어야 되냐 아니면 진짜 생착즙에서 냉동시켜서 와서 그걸 해동해서 먹어도 괜찮으냐. 일단은 화학적인 첨가물이 없다면 그 어떠한 음료수나 에너지 드링크나 영양제보다는 그 원물이 가진 힘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요새 유행하고 있는 뭐 카무트 요소라든지 올리브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공이 들어갔지만 원래 갖고 있는 힘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가공식품에 이 초가공식품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생으로 좀 드셔봐라. 원물로 드셔보시고 이 원물을 주스 형태로 스무디나 착즙 형태로 드셔보셔라. 이렇게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흑백 논리로 열을 가하면 안 돼. 열을 가하면 다 죽은 거야. 그렇게 또 사로잡히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또 열을 가하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음식물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그렇게 생식하시는 분들이 다 아파야 정상이거든요. 특히나 그 채소 과일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저는 거의 뇌피셜이죠. 이거는 뇌피셜. 즉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대로 하는 건데 피토케미컬, 즉 파이토케미컬이라 불리는 이 생리화 활성화 화학 물질들이
식물의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독성물질이다. 독소물질이다. 이게 공격한다. 포유류나 동물들을. 이게 한쪽에서는 정말 항산화 물질이고 항암 물질이고 항염증 물질이다. 이렇게 이미 과학화됐는데 먹지 말아야 될 이유, 그리고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식물은 이런 독성 물질을 낸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학자나 생태학자들이 더 나아가서 이제 고고학자들 입장에서 들으면요, 정말 바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구의 역사를 보고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를 보면 이건 종교적 관점을 항상 떠나셔야 된다 말씀드려요. 갑자기 생겨난 인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4억 년 전, 1억, 1, 2억 년 전에 우리가 전 세계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공룡들의 화석은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럼 공룡 중에서도 초식동물, 초식공룡이 있고 육식공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거대한 엄청난 몸집을 유지하는 브론토사우루스조차도 초식공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멸종하고 포유류들이 살아남고 여기서 다시 또 초식동물이 아니고 육식동물이 아니고 인간은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잡식을 하도록 최종 진화가 됐죠. 하지만 기본 바탕은 뭐예요? 초식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게 진화가 된 겁니다. 특히나 불을 사용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그런데 콩류가 마치 이게 열을 가하지 않았을 때 오는, 여기서 오는 뭐 현미부터 해서 피트산, 뭐 리그닌, 여러 가지 뭐 렉틴 이런 성분들, 그거는 현대 과학에서 영양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라고 했더니만 되려 이제는 봐라, 콩류가 독성이 있어서 다 삶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생식으로 드신 분도 있어요, 콩.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에 휩쓸리지 않으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자연에서 온 거는 먹을 수 있게, 소화할 수 있게, 심지어 버섯, 독버섯도 먹고 살아날 수 있게. 하지만 이게 그 수준치가 있어서 그게 독성학으로 이렇게 문헌에 기록이 되면서 그와 것들을 현재는 우리가 쉽게 파는 것만 사 먹으면 돼요. 마트에서 유통되는 제철 과일들만 먹으면 되고 굳이 막 이상한 약초캐다가 먹을 필요가 없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부해서 얻은 결론은 이 콩이나 아니면 계란이나 이런 것들은 후천적인 약물에 의해서 오는 알러지고 그런 것들이 생겼지. 대표적으로 과일 중에 복숭아, 토마토가 그렇고요. 근데 토마토, 복숭아 얼마나 또 좋다고 전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콩에 대해서 그 공격이 들어오는 거는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될 건 뭐다? 네, 성분 함량표에서 인위적인 첨가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해서 가공식품 기준을 좀 삼아 보셔라. 그리고 냉동 건조시킨 것들, 냉동시켰다가 해동시켜서 먹는 뭐 까주스라든지 아니면은 생식도, 선식도 얼마든지 드셔도 좋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그 동결건조한 채소는 이 선식에 해당되겠죠. 성분 함량표가 더 완전히 채소 과일로만 이루어지면 비쌉니다. 가격이 더 비싸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 돈을 그런데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그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먹을 때 주저하거나 거기에서 마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시고 매 순간 좀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게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계속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 메시지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너무 따지고 머리 복잡하게 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채소 과일을 바탕으로 하면서 고기는 뭐 삶아서 먹는 게 좋구나, 튀긴 건 가끔씩 먹고 구워 먹는 것도 가끔씩 먹고, 그런데 고기도 우리가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정말 좋은 수준의 그러한 무항생제, 청정육에서 되어 있는 고기가 좋지, 자꾸 고기를 팔려고 하는 마케팅에 의해서 단백질을 위해서, 근육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영양소, 아미노산을 위해서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라는 그 강박에 사로잡히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 건조, 동결 건조한 것들
영양소 파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잘 즐겁게 섭취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